자, 그럼 강의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표준 환원 전위에 대해서 조금 언급했는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환원 전이라는 게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이라고 해서 모든 용액의 농도가 1몰이고 모든 기체의 압력이 1atm일 때 전극에서 일어나는 환원 반응에 대한 전압이 E0로 나타납니다. 즉 표준 환원 전위는 E0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 환원 전위의 기준 전극으로서 이제 표준 수소 전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 스탠다드 하이드로겐 일렉트로드로 앞글자를 따서 S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 즉 수소의 압력이 1atm이고 HCl 농도가 1몰일 때 H 플러스의 환원 전위를 0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옮겨 보면 그럼 먼저 그림을 먼저 말해야겠네요. 이게 표준 수소 전극인데요. 먼저 전해질로 1몰의 HCl에 이제 백금 전극을 이렇게 넣고 이제 수소 기체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뽀글뽀글하고, 그래서 여기가 그 전자를 받아서 두 개를 받아서 이렇게 이거 맞춰줘야죠. 이렇게 하고 이런 수소 표준 수소 전극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전기화학에서 이제 표준 환원 전위, 표준 수소 전극을 언급하느냐 좀 궁금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좀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단일 그냥 전극 전지 하나 그릴게요. 이걸 좀 크게 그려. 이거를 여기다가 좀 크게 그려야겠어. 크게 넓게. 자, 여기가 A 전극, 아니구나. 여기를 B 전극이라고 하고 여기를 A 전극이라고 해요. 여기에 전해질로 차 있고, 그렇죠? 이게 전원이 이렇게 연결이 있고, 자, B고. 자, 전지의 전압은, 즉 기전력, 전위는 환원 전위, 즉 전압. 그러니까 보통 관례상 오른쪽에 환원 전위, 즉 전압이 큰 걸 쓰고 왼쪽을 낮은 걸 씁니다. 이게 관례거든요. 즉 A의 환원 전위 마이너스 B의 환원 전위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왜 표준 환원 전위, 표준 수소 전극이 필요하냐? 그 이유는요, 각 전극의 그 전위는 절대값을 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각 전극은 이 전해질 용액 기준으로 할 때 어떤 그보다 낮거나 그보다 높은 이런 값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전해질과 이 각 전극 간의 이 관계에서의 차이를 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전극을 전해질에 접촉을 시켜서 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전해질과 이 전극 간에 또 다른 전극 시스템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지에서의 전위는, 즉 차이값만 알 수 있습니다. 즉 전압이 높은 쪽에서 전압이 낮은 쪽을 빼서 0보다 크게 갖는, 이렇게 차이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수한 전극을 이렇게 전극 전위로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그거를 특수한 전극을 여기서 이제 표준 수소 전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극에 비해서 A가 에서 A가 예를 들어 이제 1V가 높다. 얘는 0.5V가 낮다. 이 기준을 이용해서 전체 전위는 높은 곳 1V에서 마이너스 낮은 걸 0.5 이렇게 하면 이 전지의 전위는 플러스 1.5다. 왜냐하면 이 전극전위 기준이 0V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나눠주면 1.5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이 전지에서 어떤 전지의 기전력, 즉 전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표준수소 전극이라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네.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네. 그래서 기준으로 인해서 그 차이값, 즉 이 차이값의 전압으로 인해서 전지의 전위를 측정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연 전극과 이제 수소 전극으로 된 단일 전지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연 이온과 아연 금속 반쪽 전지와 표준 수소 전극 SH로 구성된 갈바닉 전지. 요거는 갈바닉 전지 안에 이제 단일 전지죠, 단일 전지. 그래서 보면 이 단일 전지를 앞에서 배웠지만 도식을 하면 전극, 아연, 이온, 이 염다리. 그다음에 HCl 중에 이제 H+. 이거는 이제 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제 마지막에 PT. 이 PT는 여기 전지의 화학 반응에는 좀 절실히 묻죠. 전지의 화학 반응에는 참여하지가 않아요.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어떤 반응을 위한 표면적만 제공해요. 표면적만. 즉 여기는 이제 산화 반응이 되죠. 산화 반응. 여기가 환원 반응인데 ZN 금속이 이제 전자를 잃고 산화되면 이 전자들은 이렇게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죠. PT 전극까지 가서 요 PT 전극의 표면의 전자와 이 HCl에 있는 H+와 이렇게 환원 반응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PT 전극은 촉매를 씁니다. 촉매 많이 들어봤죠? 카탈리시스, 카탈리스트. 네, 촉매를 씁니다. 그래서 이 표준 전지 전위의 이제로 전지는 전체 표준 환원 전위는 환원 전극, 즉 이쪽이 환원되는 거죠. 환원 마이너스 산화되는 표준 전위 전지. 그래서 전체 전지의 전압이 지금 0.76V잖아요. 그래서 0.76V는 이쪽은 환원되는 거죠. 여기 H+가 이렇게 환원돼 0 마이너스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전위, 즉 ZNE 플러스 ZN이죠. 해주면 이 마이너스는 이쪽 마이너스 넘어가서 마이너스 되고, 즉 전극과 전해질과의 전인 표준 환원 전위는 0-0.76이다. 네.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밑에 또 식이 나와 있네요. 이쪽은 산화 전극, 즉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아연 전극이 이렇게 아연 이온과 전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환원 전극은 전자를 받아서 HCl의
염산 수용액에 있는 H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R자 반응식은 이렇게 전자를 집어넣고 Zn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반응의 R자 반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전지의 전위는 환원 전극의 전위 마이너스 산화 전극의 전위. 이 기호는 뭐냐면 이거 잘못됐네요. 이렇게인데 이거는 둘 다 환원 형태로 써야 돼요. 그래서 H 플러스가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H2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꼴로 쓰고 여기도 환원꼴로 이렇게 써야 돼요. 환원꼴로. 이렇게 환원. 이 의미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또 잘못됐네. 이렇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르게 이제 CU 그러니까 구리이온 농도하고 구리와 반쪽 전지와 표준 수소 전극으로 구성된 갈바닉 전지. 앞에서는 여기서는 이 수소 전극이 환원 전극으로 쓰였죠. 환원 전극으로. 근데 여기서는 산화 전극으로 써요. 산화 전극으로 쓰여요. 산화 전극으로. 그렇죠. 이게 어떤 물질의 환원되는 능력에 따라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지를 도식을 해보면 이게 PT 전극. 아까도 마찬가지 총물을 쓴다고 했죠. 그냥 반응을 위한 이렇게 반응을 위한 어떤 표면적만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2 그다음에 당이 다르니까 H 플러스 그다음에 염달이 그다음에 구리이온 상이 다르니까 아니고 구리. 그렇죠. 그 음극 산화 반응에서의 전극은 이 H2 기체가 이렇게 산화되는 거. 그래서 전자를 내놓고 그리고 환원되는 극에서는 전자를 받아서 CuSO4 수용에서의 구리 이온은 이렇게 구리로 이렇게 석출되죠. 그래서 R자 반응식은 이렇게 전자를 제거하고 H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지가 반응이 계속 진행이 되면 여기서 이제 이 수소가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전자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 이제 구리이온이 이제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구리로 이렇게 여기 아마 구리 전극에 이렇게 석출이 될 거예요. 이렇게 석출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되지만은 계속 전지가 계속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옆다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의 이온과 여기서 이온의 수의 불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전극의 전위, 표준 전위는 양극, 즉 환원되는 부분과 음극, 즉 산화되는 전극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환원되는 전극, 산화되는 전극. 즉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구리 전극과 전해질과의 전이차. 네, 그렇죠. 그리고 수소 전극은 알죠. 0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지를 측정을 해보니까 0.34V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0.34V.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구리와 Cu의 SO4 용액 전해질 간의 전위는 표준 환원 전위는 0.34V입니다. 네. 다음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 18.1을 보면 25도씨에서 표준 환원 전위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였어요. 그래서 가장 보면 플로린 가스가 전자 두 개를 얻어서 플로로 이온. 이거 환원되는 거죠? 0이고 마이너스고. 그렇죠? 제일 크죠. 이렇게 보면 환원되는 능력이 크죠. 능력이
그래서 맨 아래 보면 이 리튬 이온이 전지 하나를 받아서 리튬 고체가 되죠. 이거는 이제 보면 이 제로 값이 마이너스니까 산화되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얘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이런 게 있어요. 네. 이 값을 외우는 것보다는 문제에서 이 값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고, 네, 그래서 즉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산화제로서의 세기가 증가해요. 왜냐하면 얘는 환원되는 능력이 크잖아요. 즉 자기 자신은 환원되고 남을 산화시켜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이걸 산화제라고 했죠. 산화제. 그렇죠? 또 얘는 이쪽으로 갈수록 환원제로서의 세기가 증가해요. 그렇죠? 즉 남을 환원시키고 자기가 산화되자. 그렇죠? 이거 보듯이 리튬 플러스가 전자 하나를 받아서 이렇게 금속으로 되는 게 이게 자발적이진 않아요. 이 반대가 얘가 리튬 이온으로 얘가 리튬 이온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이게 좀 더 안정화죠. 그래서 얘는 산화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표준 환원 전위값은 이렇게 마이너스. 여기는 환원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표준 환원 전위값이 플러스. 네, 이렇게 알아두고. 그래서 여기 보면 수소 이온이 전자 하나를 받아서 이렇게 수소 가스를 내고 이렇게 0, 요 기준. 이게 표준 수소 전극이죠. 예, 이용되는 표준 수소 환원 전위. 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이 표준 환원 전위는 이제로 표시하는데 반응에서 나타낸 대로 정반응에 대한 반쪽 전지의 반응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로가 큰 양의 값일수록 그 물질은 환원될 경향성이 크다. 아까 얘기했죠. 위에 이 표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환원된다. 이 표준 환원 전위값이 플러스일 때는 환원된 능력이 크다. 하고 그거를 이제 가장 강한 산화제라고 하죠. 환원되는 경향이 크니까. 그래서 표 왼쪽 위.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 그리고 가장 강한 환원제는 표의 오른쪽 아래. 그렇죠. 여기 아까 요거 말했죠. 여기. 환원. 그리고 반쪽 전지 반응들은 가역적이다. 네,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이런 대각선 규칙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좀 볼게요. 표준 상태에서 주어진 반쪽 전지 반응의 왼편에 있는 화학종은 표 18.1에서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어떤 반쪽 전지 반응의 오른쪽에 나타나는 화학종과 자발적으로 반응한다. 네. 이것은 뭐 CU2 플러스 이게 플러스 0.34니까 이거 당연한 말이죠. 얘는 환원되고 얘는 환원되는 경향성이 크고 얘는 산화되는 경향성이 큰데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재료는 반쪽 전지 반응이 역으로 일어날 때 부호만 바뀐다. 부호가 바뀌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 이제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이 재료는 마이너스 0.34V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쪽 전지 반응에서 황양론적인 개수 변화는 표준 환원 전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거 세기 성질. 알죠? 세기 성질. intensity, property. 그래서 여기 I2는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이렇게 I 마이너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 I2는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이렇게 두 개의 아이온, 음이온 이렇게 되는데 이게 표준 환원 전위값이 0.53입니다. 근데 이거를 두 배를 이렇게 해줘도 이 표준 환원 전위값은 동일합니다. 동일해. 세기 성질이기 때문에. 세기 성질. 그렇죠. 세기 성질의 예에 대해서는 또 뭐가 있어요? 농도하지, 농도. 그렇죠. 몇 가지 더 있는데 좀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도록 할게요. 예제 18점이 브로민 분자를 25도씨에서 NaCl과 NaI가 들어있는 용액에 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시오. 단 모든 화학중은 표준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보면 브로민 분자를 그렇죠. NaCl 여기가 이제 NaI가 들어있는 거고 브로민 분자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18.1 아까 여기 요거에서 이 값을 찾아봐요. 이렇게 Cl2는 찾아볼까지 CL2는 여기 플러스 1.6 1.36이죠. 1.36이고 여기 좀 반응식. BR2는 BR2이죠. BR2는 잠깐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BR2는 BR2 어디 있죠? BR2 여기 있다. BR2 여기 있죠. 여기 플러스 1.07. 그리고 I2는 어딨냐? I2 여기 있죠. 여기 해서 보면 이렇게 쭉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뭐 대각선 규칙이라고 했는데 보면 이 BR2는 이 Cl-를 산화시키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표준 환원 전극 값이 이것보다 더 작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반응만 일어나죠. 이렇게 요오드 음이온이 이렇게 I2 마이너스 1 0 그러니까 산화 반응이죠. 산화 반응. 그러니까 환원 반응. 여기 환원 반응.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워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상태가 일어나죠. 네. 좀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네. 그래서 여기서 맞죠?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대각선 규칙이라고는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환원 폼으로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전위 차이가 가장 큰 거, 그다음 작은 거 이렇게 써서 얘를 집어넣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서.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는 한번 끊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